그 이제 화학과 교수 중에 그 뭐냐면 이제 전설적인 인물이 계시는데 그 중에 한 분이 이제 요양반입니다. 네, 해리스라는 분인데 그 이분은 진짜 할아버지예요. 그래서 2차 세계대전에 참전하셨던 분이에요. 그래서 화학계 이제 대원로신데 이분이 쓰신 책이 그 전 세계 거의 모든 화학과에 분석화학 교재로 다 쓰여요. 그래서 이분의 저서 이제 뭐 퀀티터티브 어널리시스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굉장히 유명한 책입니다. 그래서 아마 화학과를 나온 사람이라면 이 사람의 책은 다 공부를 하는 굉장히 이제 유명하신 분이고 그분 책에 나오는 어떤 연수 문제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내가 대학 다닐 때까지는 살아있다고 들었거든요. 근데 내가 대학 다닌 게 30년 전이니까 이게 지금은 돌아가셨겠죠. 뭐. 2차 세계대전 참 이분 몇 살? 100살 넘었는데? 해리스 이분 살아 계시나? 네. 화학자 해리스 치면은 아마 나오긴 할 겁니다. 아주 네. 케미스트 해리스 여기 치면 이제 해리스 치면 나올 겁니다. 돌아가셨나? 제임스 앤드류 해리스 사람. 네. 2000년에 죽었어요. 아 2000년에? 아이고 그러시구나. 근데 내가 거의 졸업하는 그 언저리에 돌아가셨구나. 18세 정도 돌아가셨어요. 왕 할아버지. 그래서 이제 그분의 저서인데, 근데 이제 최근 개정판이 계속 나와요. 왜냐면 이제 그게 뭐냐면 출판사에서 돈 벌어야 되니까 계속 개정판은 나오거든요. 그래서 아주 굉장히 유명한 책이다. 거기 나와 있는 연습문제인데, 자 어떤 게 있느냐. 여기 보시면 이제 옥살릭 애시드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옥살릭 애시드. 이게 이제 우리말 번역으로 혹시 이런 말 들어본 적 있어요? 옥살산? 옥살산? 이런 말 들어본 적 있죠? 이게 옥살산의 원래 이름이 옥살릭 애시드라는 녀석이에요. 그래서 좀 묘하게 생겼죠. 그래서 이제 COH가 두 개가 있는 이런 이제 이양성자성 산입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이 녀석이 이제 분자량은 이 정도가 되고, 근데 이제 구조식으로 계속 이렇게 쓰면 불편하잖아요. 그래서 이 녀석의 꼴을 H2OX 이렇게 쓰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옥살릭 애시드의 OX를 이렇게 이제 음이온 꼴로 이렇게 표현을 하겠다 이런 말이지. 그래서 이게 산해를 할 수 있는 수소가 한 개, 두 개가 있으니까 H2OX 이렇게 쓰자. 자, 그럼 이제 딱 봐도 얘는 이제 몇 양성자성 산이에요. 몇 양성자성 산이야. 이 양성자성 산이잖아. 그러면 산해리 상수가 몇 개가 있겠어? 산해리 상수가 두 개가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PK1, PK2 이렇게 두 개가 있을 거라 이런 말이지. 아시겠죠? 자, 그럼 이때 그 각각의 산해리 상수가 나와 있고, 그래서 얘가 첫 번째 산해를 하게 되면 수소 하나가 떨어져서 요런 음이온이 만들어지고, 이 녀석을 이제 뭐냐면은 화학식으로 이렇게 쓰고, 또 여기서 이거마저 다 산해리를 하면 이런 E- 음이온이 되는데 얘는 OX E- 음이온이다 라고 이제 생각을 해보자 이런 말이지. 자, 근데 이 녀석에 대한 이제 목적은, 이 문제에 대한 목적은 잘 성출이 되고 있겠지. 오, 누가 보고 있는데요? 오, 태균이 아니지. 뭐냐, 조시. 그렇죠, 조시. 그래요. 좋아. 그래, 자 보자. 조시. 조시가 나온 영화 중에 30 Days of Night라는 영화 있거든요. 네, 30 Days of Night. 그러니까 이거 있거든요. 이 영화 혹시 본 사람? 이 영화 진짜 재밌어요. 이게 조시가 나온 영화인데 되게 재밌어요. 진짜 재밌어요. 이게 그거 극지방에 극야라고 알아요? 극야? 이게 극야, 백야 이런 거 알죠? 극지방에는 막 계속 밤만 되고 계속 낮만 되고 하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겨울에 그 캐나다 지역에 있는 어떤 극지방에서 극야가 이제 오는데 그 30일 내내 밤이잖아. 거기에 뱀파이어 떼들이 와서 사육을 한다.
그런 영화 내용이에요. 계속 밤이 되니까 뱀파이어들이 해가 없으니까 막 더 잘 돌아다닐 수 있잖아요. 뱀파이어들은 그 얼트라 바이올리 센시티브 하죠. 그 바이올 뭐냐면 자외선 맞으면 뱀파이어들은 죽잖아. 근데 해가 없으니까 자외선이 없잖아. 이제 좀 적잖아.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 뱀파이어들 돌아다니면서 사람들을 잡아먹는 영화인데 뱀파이어들 한두 마리 나오는 거 뱀파이어가 막 한 대대병력 정도의 뱀파이어들이 막 와가지고 거기 있는 사람들을 학살하는 내용이에요. 어. 어마어마합니다. 막 날아다니고 이럽니다. 어마어마합니다. 어마어마합니다. 어? 그러니까요. 그래서 거기서 막 사람들이 막 근데 막 뱀파이어들 전투력이 너무 세니까 막 사람들이 막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거지. 근데 거기에서 이제 영화가 되게 무서워요. 이게 이제 보통 뱀파이어 영화 나오면 그냥 뱀파이어들이 이렇게만 나오잖아요. 근데 거기서 뱀파이어들이 굉장히 공포스럽게 나와요. 굉장히 공포스러워요. 마치 그 희생자들이 범죄의 희생자인 것처럼 막 영화를 딱 촬영을 했거든요. 범죄 현장에 뭐냐면 희생자들처럼 그 뱀파이어들과 그 희생자들 사이 관계를 촬영을 해서 굉장히 무서워요. 되게 리얼해요. 그래서 거기 이 조시 하트넷의 이제 아주 유명한 작품입니다. 그래서 기회가 되면 한번 보세요. 되게 재밌어요. 되게 재밌어요. 거기서 이제 주인공이죠. 아니 조시 엄청 잘생겼다니까요. 엄청 잘생겼어요. 그리고 진짜 태균이 닮았어요. 정말 닮았어요. 정말 닮았어요. 근데 태균이 잘생겼나? 저 어쨌건 기회가 되면 한번 보세요. 알겠죠? 그래. 하여튼 그렇다. 자, anyway. 자, 그래서 이제 이런 상황에서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자, 요 놈을 3.38g을 가져다가, 그럼 사실 뭐 이 문제 풀 때 크게 중요한 건 아니지만 3.38g 이라는 정보 속에서 알 수 있는 사실? 아니, 그거는 문제를 풀 때 필요한 거고요. 문제를 풀 때 필요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걸 딱 보면은 화학적으로 알 수 있는 정보가 하나 있어요. 물론 이 문제를 풀 때 필요한 건 아니에요. 실험할 때 필요한 거예요. 이런 정보들. 그러니까 이제 화학자와 아니냐의 차이인데 화학자는 이걸 딱 보면은 이거 바로 알아요. 뭔지를 딱 알아요. 근데 이제 훈련되지 않은 사람은 이게 뭐냐 뭐 질량이지 이러고 마는데 훈련된 사람은 이걸 딱 보면 뭐다 이게 바로 알게 돼요. 바로 뭐냐면 3.38g이라는 뜻은 요 놈이 상온에서 고체라는 뜻이에요. 고체니까 뭘 측정하기 편하겠어요? 질량을 측정하기 편하겠죠. 그러니까 물질의 질량으로 물질의 양을 표현한다는 얘기는 그 녀석이 뭐다? 고체겠다. 무슨 말 알겠어요? 아시겠죠? 그렇죠? 만약에 그 물질의 양을 부피로 표현한다 라고 하면 수용액 상태거나 기체겠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근데 이제 문제 풀 때 필요한 건 아닌데 화학자들은 실험을 해야 되니까 이런 걸 보면은 그런 사실들을 알 수 있어요. 알겠죠? 그러니까 넘겨짚을 수 있다는 얘기죠. 자, 어쨌거나 요 정도를 가지고 얘를 가지고 pH가 요 정도가 되는 수용액을 맹글고 싶었던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 꼴이었는데 이놈의 녀석을 가져다가 pH가 4.4인 수용액을 맹글고 싶어. 그러면 이때 뭐가 필요하냐? 바로 KOH 수용액이 필요해. 그때 준비해 놓은 녀석의 농도는 0.8몰 농도고. 아시겠죠? 그럼 이 녀석 얼마를 가져다가 얘랑 섞으면 pH가 4.4인 수용액이 맹글어지겠느냐? 무슨 말 알겠죠? 그죠? 그런 문제입니다. 알겠죠? 이게 은근히 약간 아리까리 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푸는 방법이 다양해요. 푸는 방법이 다양한데 그 푸는 방법을 이제 뭐냐면은 하나하나 살펴볼 건데 우선 첫 번째는 이겁니다. 우선 이게 목적하는 pH잖아요. 이런 유형의 문제가 나왔을 때는 목적하는 pH와 상대적으로 더 가까운 산해리상수를 하나 찾습니다. 아시겠죠? 꼭 그래야 될 필요는 없는데 이런 문제를 풀어나간 하나의 테크닉이라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목적으로 하는 pH가 있으면 얘랑 더 가까운 pKa를 찾자. 그러면 누구예요? 당연히 4.266이 되겠죠. 그죠? 자, 그러면 이 4.266 여기에서 더 가까운 pH가 있다면
이걸 가지고 완충용액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면 이때 여기에서 그 완충용액의 pH를 알려주는 요 수식 이름이 뭐예요? 이게 핸더슨 하셀바우 식이잖아요. 그래서 목적으로 하는 pH와 그것과 더 가까운 pKa로 구성되는 핸더슨 하셀바우식을 구성을 딱 해보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핸더슨 하셀바우식 읊어보면 어떻게 돼요? 시작. pH는 pKa 더하기 로그 뭐 분의 뭐? 산분의 염기. 아시겠죠? 산분의 염기. 그런데 지금 도입하는 pKa가 pK2니까 얘를 중심으로 짝산과 짝염기를 이렇게 구성해야지. 뭔 뜻인지 아시겠죠? 알겠죠? 그래서 목적으로 하는 pH와 가까운 pKa로부터 핸더슨 하셀바우식을 작성을 하는데 그 핸더슨 하셀바우식을 중심으로 한 짝산과 짝염기의 존재 비 이렇게 딱 써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됐죠? 이때 그 목적으로 하는 pH가 4.40 이래매. 그럼 여기다가 4.40 넣고 그 다음 pK2가 여기가 4.266 이래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렇죠? 그러면 이것과 관련된 간단한 뭘 구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방정식을 구할 수 있다 이런 말이지. 알겠죠? 그래서 뭐 넘겨가지고 계산하고 10의 지수 딱 취하면 이 값이 나올 거 아니야. 무슨 말 알겠죠? 자, 그런데 여러 번 얘기했지만 이 핸더슨 하셀바우식을 가지고 풀 때는 잘 봐요. 요런 몰 농도 비보다 어떤 비가 더 유용하다고 그랬어요? 몰수비가 더 유용하다고 했죠. 그래서 몰 농도 비이지만 당연히 같은 수용액 중에서는 그것을 몰수비로 바꿀 수 있으니 이 농도비가 아하 몰수비다.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다 이런 말이죠. 무슨 말 알겠죠? 그래서 현재 지금 이 목적으로 하는 pH에서는 오호라 어떤 짝산과 어떤 짝염기의 몰수비가 1.36 정도가 되나 보다. 무슨 말 알겠죠? 무슨 알겠죠? 자, 1.36이면 사실은 어때요? 거의 뭐하죠? 양이? 큰 차이가 거의 비슷하죠. 그렇죠? 비슷하니까 자, 완충 용량 역시 어떻게 되겠어요? 짝산과 짝염기의 양이 비슷할수록 완충 용량은 또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완충 용량이 좀 더 세진다고 했었죠? 그래서 사실은 완충 용액이 짝산과 짝염기가 공존할 때 만들어지는 게 맞는데 되도록이면 짝산과 짝염기의 비가 비슷해지면 더 강력한 완충 용액이 된다고 했어요. 아시겠죠? 자, 어쨌거나 1.36 정도면 뭐 적당한 완충 용량을 가진 완충 용액이 된 거지. 왜? 짝산하고 짝염기가 뭐 하고 있으니까? 공존하고 있으니까. 아시겠죠? 자, 그 다음 뭐 해볼 거냐? 초기 몰수를 계산해 보자. 누구의? 그 옥살산에. 자, 초기 몰수는 뭐 특히 어렵지 않죠? 뭐를 뭐로 나눠주면 되죠? 질량을 그 분자량으로 나눠주면 되죠. 몰 질량으로 나누면 되죠. 그럼 간단하게 이 녀석의 처음 몰수는 0.0375몰이다. 되죠? 됐죠? 자, 그 다음 질량 보존 기억나나요? 네. 질량 보존을 활용해서 이런 산염기 문제에 대한 완벽한 방정식을 도입해서 풀 생각을 하면 안 된다고 했죠. 하지만 질량 보존이라고 하는 개념 자체는 꼭 알아둘 필요가 있는데 이때 맨 처음 옥살산의 몰수가 있었을 거고요. 그 녀석이 수용액 내에서 첨가해주는 KOH의 반응에 따라 여기 있는 수소가 한 번 떨어져 저기 있는 수소가 전혀 떨어져 나오지 않았을 수도 있고 한 번 떨어져 나올 수도 있고 또 한 번 떨어져 나올 수도 있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여기서 사내리를 전혀 안 한 꼴이 있을 수 있고 여기서 사내리 한 번 한 녀석이 있을 수 있고 여기서 사내리 또 한 번 한 녀석이 있을 수 있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처음 넣어준 건 이건데 평형 상태에서는 얘 이 세 개가 다 같이 나타나게 될 거다 이런 말이죠. 뭔 말인지 아시겠죠? 그렇죠? 그렇다면 이때 요 세 개 하고 얘 사이에 무슨 양론적 관계가 나타날까요? 요 네들 사이에 어떤 관계가 성립하느냐? 바로 평형 상태에 존재하는 얘들을 다 더하면 처음에 있는 놈이랑 같아야지.
무슨 말 알겠죠? 자, 왜냐? 얘가 아무 반응도 안 할 수도 있고, 얘가 사내리 한번 할 수도 있고, 요 녀석이 또 사내리 할 수도 있고, 무슨 말 알겠죠? 그래서 이 모든 가능성을 다 고려하면 3개 더해서 얘랑 같아야 된다. 무슨 말 알겠죠? 알겠죠? 이때 우리는 어떤 가정을 하나 해볼 수 있느냐? 바로 봐. 얘가 거의 없을 것이다. 라고 가정할 수 있어요. 자,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잘 봐요. 평형 상태에서 있긴 있어야죠. 있긴 있어야 되는데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이 녀석하고 이 녀석이 뭘 구성하는 거예요? 이 두 개가 지금 완충 용액을 구성하는 거죠. 그럼 여러분 완충 용액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완충 용액은 초기의 몰수하고 평형 상태의 몰수가 많이 다르다 그랬어요. 거의 비슷하다고 그랬어요. 거의 비슷하다고 했죠.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완충 용액을 구성해 버리면 그 완충 용액을 구성하는 짝산과 짝임기 성분들은 그 외의 반응들이 특별히 일어난다. 거의 아무런 반응하지 않는다. 거의 아무런 반응하지 않게 된다고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완충 용액이 딱 구성돼 버리면 여기서 일부가 이놈이 뭘 해야 이게 되는 거예요. 이놈이 뭘 해야 이게 되는 거예요. 만약에 이게 있을 때 이게 있음에도 얘를 유도시키고 싶다. 그럼 여기서 일부 누가 뭐가 돼야 이렇게 되겠어요. 바로 일부 가수분해가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완충 용액은 사내리건 가수분해건 특별한 반응을 한다 안 한다? 안 한다고요. 안 한다. 거의 아무것도 안 한다고요. 그래서 어떻게 된다? 원론적으로는 가수분해를 하겠지만 그 하는 비율이 10만 분의 1, 100만 분의 1 정도만 하게 된다 이런 얘기예요. 무슨 말이겠어요? 그래서 가수분해가 거의 일어나지 않는다. 라고 외워야 된다 이런 말이야. 아시겠죠? 그래서 완충 용액을 딱 구성해버리면 그거를 통한 가수분해나 추가적인 산эл이 그런 것은 전혀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가정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 가정된 사실을 외우고 있어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된다? 완충 용액을 구성해버리면 그 완충 용액을 구성하는 성분 외의 녀석들은 전혀 존재하지 않음을 이걸 외워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것을 외워야 돼. 알겠죠? 자, 이 녀석이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 근거는 뭐겠어요? 근거. 요렇게 두 개가 완충 용액을 구성했어. 그러면 얘는 거의 없어.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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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로 공통 이온 효과예요. 산에리 상수도 작고 가수분해 상수도 작은 게 맞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런데 이게 서로서로의 반응물 생성물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것이 서로서로의 반응물 생성물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 정반응도 어렵고 역반응도 어렵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어떻게 된다? 두 개가 공존해버리는 완충 용액에서는 추가적인 그 외의 반응은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를 그냥 외우고 있어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야 이런 문제를 재빠르게 풀어낼 수 있다. 이런 말이지. 뭔 말인지 아시겠죠? 그렇죠? 자, 그러면 이따 얘가 0이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요 값 전체는 얼마예요? 0.0375인데 얘는 거진 0이다. 그리고 요 둘의 존재비는 얼마예요? 1.36이다. 그러면 뭘 풀어낼 수 있죠? 이원 1차 연립방정식을 풀어낼 수 있죠. 그래서 얘하고 얘를 조합해서 연립방정식을 풀면 간단하게 이런 결과가 나온다. 이런 말이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알겠죠? 그래서 현재 지금 pH가 4.40인 상황에서는 바로 요 짝산과 짝임기의 몰수가 각각 요래 된다. 이런 말이지. 알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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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때 뭘 한번 계산해 보려고 하냐면
H 플러스가 없어졌을 거야. H 플러스가 없어졌다는 거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자, 요 KOH를 집어넣기 전에는 이 녀석뿐이었죠. 이 녀석뿐이었죠. 그런데 KOH를 넣어서 4.40으로 만들어버리면 누구하고 누가 나타나? 이 둘이가 나타나는 거야. 그럼 결국 어떻게 되냐면 누구가 없어진 택이 되냐면 여기 있는 수소이온 일부가 없어진 게 아닌가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지. 무슨 말 되겠어요? 그럼 얘를 어떻게 계산할 거냐? 이 녀석의 몰수가 몇 몰이죠? 이 녀석의 몰수가 0.037호몰이죠. 그러면 그 0.037호몰의 두 배가 여기 존재할 수 있는 모든 수소이온의 농도가 될 거 아니야. 여기가 2양성대성 산이 여기 2라고 돼 있잖아. 그래서 여기가 2니까 두 배를 하면 이게 초기의 H 플러스의 총 몰수가 될 거 아니야. 그죠? 그런데 나중에 KOH를 집어넣고 나면 얘는 하나도 없고 이 두 개만 생기는데 여기서 수소이온은 여기밖에 없잖아. 여기밖에 없잖아. 그럼 여기에 있는 이놈이 지금 얼마나 남아있느냐? 0.0159만큼 남아있으니까 이 둘을 뺀 0.0592가 없어진 H 플러스의 몰수가 될 거다. 이런 말이지. 무슨 말 되겠어요? 그러면 이때 H 플러스는 왜 없어졌을까요? H 플러스는 왜 없어졌을까요? 폴, 여기서 H 플러스는 왜 없어졌을까요? 처음에는 이런 꼴이었는데 완충용에서는 이런 꼴로 바뀌어버린 거 아니에요. 왜 이렇게 됐을까요? 바로 이 녀석 때문인 거죠. KOH의 K 플러스의 역할은 구경꾼이지만 OH 마이너스의 역할은 강염기잖아. 강염기. 기억나요? 이 OH 마이너스 넣어준 OH 마이너스와 이 H 플러스 사이에 무슨 반응이 진행됐을 거다? 중화 반응. 무슨 말 알겠죠? 그러면 결국은 뭐겠어요? 중화 반응을 해버리면 얘네들이 없어지는 거니까 없어진 만큼이 바로 첨가해준 OH-의 몰수가 되겠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런 말이죠. 뭔 말인지 아시겠죠? 예? 알겠죠? 그런데 최종적으로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건 이 0.8몰 KOH 수용액을 몇 밀리리터 집어넣었느냐를 물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느냐? 따라서 KOH 수용액의 부피는 자, 이 녀석 몰수가 몇 몰이어야 돼? 몰수가 0.0592 몰이어야 되죠? 됐나요? 0.0592몰. 그런데 이때 이 녀석의 농도가 얼마인가요? 0.8이죠. 0.8. 그리고 몰 농도는 몰 퍼 리터일 거 아니야. 그래서 몰수를 몰 농도로 나누면 뭐가 나와요? 부피가 나오겠죠? 그래서 얘를 짜자자잔 계산해주면 뭐가 나오느냐? 74.0 밀리리터 이런 정도가 나온다 이런 말이에요. 뭔 말인지 아시겠죠? 이것이 최종적인 결과입니다. 이때 이 문제를 풀 때 필요 없는 정보가 있죠. 뭐죠? 이 문제를 풀 때 필요 없는 정보. 이 문제를 풀 때 필요 없는 정보가 있죠. 뭐라고요? 아, 이게 필요 없다고요? 아, 예. 필요 없다고 볼 수 있으나 얘하고 더 가까운 녀석이 누구인지를 비교할 때 이 정보가 쓰인 거예요. 아시겠어요? 문제가 만약에 한 1.3이라 목적하는 pH가 1.3이었으면 그땐 얘가 선택됐을 거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이 정보가 필요 없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 문제를 풀 때 진짜 필요 없는 정보가 있죠. 바로 요거라고요. 요거. 이거 쓰였어요? 안 쓰였어요? 안 쓰였죠. 왜 안 쓰여요? 완충용액의 pH는 무엇과 무관하죠?
부피와 무관하다. 무슨 말 알겠어요? 그럼 이제 어떻게 되겠어요? 잘 봐. 3.38g이라고 하면 그 질량이 여러분 3g이면 대략 느낌이 있어요? 3g이면 한 요 정도 되거든요. 요 정도? 웬만하면 물질 요 정도 된다고요. 그럼 요 정도 되는 가루에다가 이 고체니까 가루일 거 아니야. 거기다가 KOH 수용액 74ml면 대략 한 수용액으로 요 정도 되는 거지. 그러니까 요만한 가루에다가 요만큼 물을 붓는 거야. 수용액을 붓는 거야. 그러면 뭐 74ml 정도의 어떤 새로운 수용액이 만들어졌을 거고 그때 pH가 4.40이 되는 거야. 그러면 500ml는 어떻게 만드느냐? 여기다가 추가적으로 한 430ml 정도 그냥 맹물을 붓는 거야 그냥. 무슨 말 알겠어요? 맹물을 부어도 pH는 4.4에서 변해 그대로야. 그 pH는 그대로 유지된다고. 왜? 완충용액의 pH는 뭐로 결정되니까? 몰수비로 결정되니까. 무슨 말 알겠죠? 그래서 지금 여기 나와 있는 500ml는 당장 필요해 필요 없어? 필요 없다 이런 말이에요. 근데 왜 좋겠어요? 바로 요런 게 문제에서 디스트랙터인 거예요. 디스트랙터란 말 알아요? 디스트랙터? 방해하는 선택지인 거예요. 방해하는 정보예요. 그러니까 문제 푸는 사람들을 방해하는 정보를 이렇게 문제에 들어가 있을 수 있다고요. 무슨 뜻인지 알겠죠? 알겠죠? 트랙트가 뭐예요? 트랙트. 끌다 이런 뜻이거든요. 트랙터가 뭐예요? 트랙터. 끄는 장비. 그래서 농기구 중에 막 쓸고 지나간 농기구가 있거든요. 그걸 뭐라고 해요? 트랙터. 근데 디스니까 잘 끌고 가는 거야? 잘못 끌고 가는 거야? 잘못 끌고 가는 거야. 그래서 잘못 끌고 가는 녀석. 뭐 이런 뜻인 거지. 알겠죠? 이해하십니까? 이때 얘는 또 어떤 식으로 구해볼 수도 있냐면요. 요런 식으로 구해볼 수도 있어요. 자, 위에 줄게요. 그래서 이제 사실 이 문제는 끝난 거야. 그래서 이렇게 풀면 되는데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또 하나의 추가적인 정보 이겁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3, 그 다음에 4. 여기서 혹시 여러분 이거 계산해 볼 수 있겠어요? 이거 계산해 볼 수 있겠어요? 바로 어쨌건 평형 상태에서 얘가 나타날 거 아니에요. 처음에 넣어준 옥살산이 그대로 있거나 한 번 사내리 하거나 얘가 또 사내리 하거나 어쨌건 있긴 있을 거 아니에요. 물론 얘가 아주 극도로 양이 작다고 했지만. 그러면 이때 얘네들이 실제 존재하는 몰수의 비 구할 수 있겠어요? 어떻게 구하면 되겠어요? 바로 얘 제목이 뭐예요? 제목 뭐예요? 바로 fractional composition. 자, 어떻게 되냐면 H 플러스 농도의 제코 KA1 H 플러스 그 다음 KA1 KA2 맞나요? 됐죠? 그러면 이때 얘는 H 플러스가 10의 마이너스 4.4니까 8.8 대 KA1이 1.252니까 1.252에 4.4를 더하면 1.252 더하기 4.4 해주면은 10에 마이너스 5.652 대 그 다음 K1, K2 두 개 더하는 거니까 1.252 더하기 4.266 하면은 10에 마이너스 5.518 됐죠? 됐죠? OX가 아니었나요?
다시 네, 뭐 어디요? 오 H 됐죠? 데니얼 예민해요. 좋아. 그러면 이때 얘를 어떻게 할 수 있느냐? 1대 얘를 1로 잡고 나눠주는 거예요. 자, 그럼 어떻게 되느냐? 10에 괄호 10에 괄호 열고 8.8 빼기 5.652 딜리트 652 짠 하면 뭐야 이거 엑시 뭐야 딜리트 빼기인가 하면은 얘 값이 대략 1406 정도 되고요. 그 다음 얘는 10에 괄호 열고 8.8 빼기 5.518 해주면 대략 값이 1914 이 정도가 나온다 이런 말이죠. 뭐만 아시겠죠? 알겠죠? 그래서 아까 계산 결과가 어떻게 나왔었냐면요. 계산 결과가 요 둘의 비가 몇 대 몇이었죠? 1.36이었잖아요. 그죠? 요 둘의 존재비가 1.36이었잖아. 그 1.36이 요거 나누기 요거 하면 1.36이 나오는 거라 이런 말이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리고 이때 이놈은 얼마나 있다 그랬어? 이놈은 하나도 없다 그랬잖아. 있어요? 거의 없어요? 거의 없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거를 실제로 프랙셔널 컴포지션으로부터 보여줄 수 있다 이런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프랙셔널 컴포지션을 계산해서도 알 수 있지만 아까 이렇게 된다는 걸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아까 완충용액을 구성하면 다른 애들은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완충용액을 구성하면 다른 성분은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를 실제 계산으로 보여줄 수도 있지만 그 사실을 뭐 해야 된다고? 그 사실을 외우고 있어야 돼. 알겠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된다라는 걸 알 수 있다 이런 말이죠. 아시겠죠? 그래서 사실은 이런 가정이 하기 싫으면 이 문제를 어떻게 풀 수도 있겠어요? 어떻게 풀 수도 있냐면 목적으로 하는 pH가 있잖아. 그냥 다짜고짜 프랙셔널 컴포지션을 구해. 그럼 이때 이 질량 보존은 항상 성립하지. 이때 어떻게 계산해도 되냐면 0으로 가정하기 싫으면 어떻게 하면 돼? 요 각각에다가 얘 K 얘는 1406K 얘는 1914K 라고 놓고 K를 구하면 되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면 요거 더한 게 0.037호니까 K를 구할 수 있을 거 아니야. 그럼 K를 직접 넣으면 구체적으로 요 값을 또 구할 수 있지.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렇죠? 그래서 요렇게 접근을 해도 되고 아까처럼 핸더슨 하셀바우식을 써도 되고 아시겠죠? 오케이. 좋아. 그래서 아주 유명한 문제입니다. 오.